네, 100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예고하고 있는 샌디의 영향에 대해서 또 전 세계 증시가 같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장도 상당히 좀 움찔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뉴스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 소식 좀 헤드라인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는 허리케인 샌디 여파로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약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유럽에서 주요 이슈 살펴보면 스페인의 경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재정 적자가 더욱더 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닝 시즌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 살펴보면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재정 절벽 여파가 이미 시작됐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도 고령화 여파가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스페인 쪽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일단 안에 좀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율을 걷는 것으로 좀 지표나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오늘 스페인 국가통계청은 9월 소매 판매를 공개했습니다.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지난 3분기 실업률이 2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 심리 역시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업률은 1976년 이후에 최고치였고요. 전문가들은 실업과 소비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3분기 GDP 성장률, 재정 수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의 긴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좀 확산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표 악화와 함께 재정 적자도 더욱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9월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77%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이 같은 우려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 수익률은 5.6%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물가 압력도 대두가 되면서 경제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월 스페인의 SPI는 1년 전보다 3.6%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는 2008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이 굉장히 좀 침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S&P 500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특히 순이익이 평균 1.2% 감소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 유난히 더욱더 저조하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내수 기업은 일정 부분 침체들을 만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들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국적 기업들의 부진은 매출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S&P 500 기업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39개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24개 기업이 실적을 내놨고요. S&P 500 기업의 1.2%에 비한다면 감소폭은 7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낮은 기업 38개의 순이익은 반면에 11.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그 차요, 실적의 차이는 한동안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지금 분위기예요. 그런 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유로존 매출이 감소한 것이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요.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가격 경쟁력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국적 기업들은 평균 20에서 25% 정도의 매출을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기업 중에서 IBM의 3분기 전체 매출의 5%가 전체 매출이 5% 늘었는데 오히려 유럽 지역의 매출은 9%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캐터필러의 3분기 전체 매출은 5% 증가했지만 유럽 매출은 역시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가전업체인 월풀 역시 3분기 북미 지역에서는 매출이 2% 증가했지만 유럽과 중동에서는 19.5% 감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 큰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이제 재정 절벽이 될 텐데요.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해결되는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시장에 좀 경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 재계에서는 재정 절벽의 여파가 시작됐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GDP 성장률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3분기 GDP는 2% 성장을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기업들의 재정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공장 설비를 철수시켰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업 투자가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1.3% 감소했다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GDP 데이터 안에 이미 재정 절벽 여파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재정 절벽 이슈가 기업 투자에서 가장 큰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증시의 향방을 좀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11월 2일 미국 노동부가 고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허리케인 샌디 여파에 따라서 이 시기가 좀 늦춰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현재 월가는 11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은 전월보다 소폭 증가한 12만 5천 건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실업률은 7.9%로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각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요. 9월 실업률 역시 7.8%로 2009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또 미국도 고령화가 좀 심각한 상태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이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클래스 캐피탈은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의 3분의 2가 노년층의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55세 이상 인구는 미국의 전체 인구 증가율의 3배를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중 구직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은 25세에서 54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업률 데이터에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럽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업종과 종목별의 움직임 그리고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